안녕하세요.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전업 투자자 로드 투 빌리언입니다. 제 목표는 자동 매매로 1000만 원을 10억까지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도전은 6일째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 누적 수익은 322만 원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5% 넘게 급락했고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3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1,400원 아래로 내려왔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급락이 자금 이탈 신호인지 반도체 비중 조절 과정인지 다음 시장에서 확인해야 할 종목과 수급 그리고 이렇게 흔들린 시장에서 제가 자동 매매로 어떻게 수익을 가져갔는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8월 19일 어제 매매장 브리핑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80% 하락한 6,471.1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부터 매물이 쏟아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장 중에는 6,400.81까지 밀렸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3조 5,035억 원, 기관이 1조 3,244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4조 6,368억 원을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이번 하락은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됐습니다. 삼성전자는 7.82% 하락한 24만 7,500원, SK하이닉스는 9.75% 떨어진 15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의 전체 코스피 순매도 가운데 약 80%가 이 두 종목에 집중됐습니다. 최근 매수가 반도체에 몰리면서 코스피가 빠르게 올라왔던 만큼 매도 역시 같은 종목에서 강하게 나타난 겁니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보합권을 지켰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 넘게 올랐습니다.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일부 자금이 2차 전지와 바이오, 방산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은 1.17% 하락한 824.46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804.02까지 밀렸지만 이후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이 154억 원, 기관이 498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71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와 정반대 수급이 나온 겁니다. 알테오제는 1% 넘게 상승했지만 주성 엔지니어링은 4% 넘게 떨어지는 등 종목별로 갈리는 선별적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정리하면 어제 코스피 급락은 시장 전체의 붕괴라기보다 최근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의 매도가 집중된 결과에 가깝습니다. 외국인 매도 규모는 컸지만 모든 업종에서 같은 강도로 자금이 빠진 게 아니었고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지수 하나만 보면 시장 전체가 흔들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도체 비중을 줄이면서 다른 업종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재편 과정이었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22% 하락한 53,343.40, S&P 500은 0.69% 내린 7,691.76, 나스닥은 1.33% 하락한 26,289.71로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98% 급락한 11,992.46을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론 7.02%, 샌디스크 9.01%, 엔비디아 2.34% 하락하며 최근 상승폭이 컸던 종목에 매도가 집중됐습니다. 새로운 악재보다는 단기 차익 실현 성격이 강했습니다. 반면 헬스케어는 1.6%, 필수 소비재는 1.1% 올랐고 에너지 업종은 1.8% 상승하며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정리하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난 반도체 조정은 자금이 시장을 떠난 게 아니라 가격 부담이 커진 종목에서 방어주와 에너지로 옮겨간 결과입니다. 이 흐름이 국내로 그대로 이어지면서 미국 메모리 반도체 매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몰려있던 외국인 자금의 이탈로 연결된 겁니다. 결국 국내와 미국 모두 같은 논리, 즉 최근 많이 오른 종목의 비중을 줄이는 조정이 동시에 일어난 하루였습니다. 국내와 미국 증시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과 실제 매매에 적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시장 변화를 자동 매매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시장의 흐름을 실제 매매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자동 매매의 운용 방식과 리스크 관리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프로필 링크의 안내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이번 조정의 배경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7월 주택 착공 건수는 예상치를 밑돌며 12.4% 감소했지만 앞으로의 건축 허가는 오히려 5% 증가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로 국채금리가 내려갈 법한 상황이었지만 채권 시장은 주택 지표보다 국제유가와 국채 공급 부담에 더 크게 반응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4.75%까지 올랐다가 4.70%대로 진정됐고 30년물 금리는 한때 5.33%를 넘어서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장기금리가 높으면 반도체 기술주처럼 미래 성장 기대가 많이 반영된 종목에는 부담이 됩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91.02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중동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원유 공급 위험 프리미엄이 다시 반영된 겁니다. 유가 상승은 물가 부담으로 이어져 금리를 더 끌어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어제는 약한 주택 지표보다 높은 유가가 시장에 더 크게 반영된 하루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골드는 전날 4,435달러에서 4,325달러까지 밀렸다가 어제 4,360달러 후반까지 반등했습니다. 장기금리와 달러가 고점에서 내려오면서 부담이 일부 완화됐지만 유가가 90달러를 넘어선 상황 때문에 이전 고점까지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상승 추세라기보다 급락 이후 되돌리는 흐름에 가까웠습니다. 다음 시장에서 확인할 기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SK하이닉스와 외국인 수급입니다. SK하이닉스는 장 마감 후 40조 원 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간에 거래해서 주가가 반등하는 것과 실제로 외국인이 다음 거래일에 다시 매수에 나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슈 하나로 반등을 이어가는지 아니면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돼야 진짜 반등인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원달러 환율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조 원 넘게 팔았는데도 환율은 오히려 1397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보통 외국인이 대규모로 주식을 팔면 달러 수요가 늘면서 환율이 오르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엔 반대로 움직인 겁니다. 이는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 자체를 떠난다기보다 최근 많이 오른 반도체의 비중만 줄이는 성격에 가깝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장에서도 환율이 1,400원 아래에서 계속 안정되는지를 지켜보면 이번 매도의 성격을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코스닥 수급입니다. 어제는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팔았지만 코스닥에서는 두 주체가 오히려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이 흐름이 하루짜리 저가 매수에 그치는지 아니면 다음 거래일에도 이어지면서 거래대금까지 늘어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수급이 계속된다면 반도체 대형주에서 빠진 자금이 코스닥으로 이동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하루 만에 다시 매도로 돌아선다면 단기 반등에 그쳤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렇게 흔들린 시장에서 제가 어떻게 자동 매매로 수익을 가져갔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선택한 종목은 골드였습니다. 어제 골드는 국채금리와 달러가 고점에서 내려오며 반등했지만 높은 유가가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한쪽 이슈가 방향을 완전히 주도하기보다 급락 이후 반등과 되돌림이 반복되는 환경이었습니다. 과연 이 흐름 속에서 자동매매 챌린지 6일차는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지 실제 매매 기록으로 확인해 보시죠. Okay, let's go.
오늘 시작 잔고는 12,072달러였고 최종 잔고는 12,448달러입니다. 오늘 수익은 376달러가 되겠습니다. 자동 매매만으로 1,000만원에서 10억까지 갈 수 있을지 구독해주시고 앞으로의 과정도 지켜봐주세요. 자동 매매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하단에 링크를 확인해주세요.